업무에 유용한 엑셀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식 계산에 있어서 얘를 빼놓으면 정말 섭섭해요.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을 지정해서 이것을 수식에 사용하면 여러분의 수식이 훨씬 더 간단 명료해져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의 엑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저의 엑셀을 열었습니다. 열고 이렇게 성적이라는 워크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별 문제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갑을 병정축 데이터 입력하고 성적을 입력해 봤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 시트 2에 비어있는 시트에, 그러니까 먼저 플레이 버튼 스톱 누르시고 데이터를 입력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워크시트에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여기에 성적의 평균을 구할 생각이에요. 성적 평균. 그러면 성적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적에 가서 학생들의 모든 성적을 참조하여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 평균 성적 구할 때 보통 수식을 쓴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평균은 공식을 어떻게 쓰죠? 걱정하지 마세요. 홈 탭에 이 시그마 보이죠, 여러분? 시그마 옆에 목록 단추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은 평균 준비되어 있어요. 평균 이거 누르면은 average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바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average는 평균을 구해줄게 이 뜻입니다. 단 내가 평균을 구할 건데 가로 안에다가 평균을 구할 범위만, 셀 참조 범위만 말해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바로 이 성적이라는 워크시트로 가야 되겠죠. 가서 어떻게 해요? 성적의 범위를 여러분이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엔터를 꽝 쳐서 답 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 말 맞죠? 이렇게 계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나는 워크시트, 서로 다른 워크시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너무 귀찮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귀찮은 작업일 수 있겠죠. 그래서 딜리트.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계산 작업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 영역을 자주 계산에 참조를 한다면 이것을 굳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참조 영역, 여러분이 자주 참조하는 영역을 아예 이름으로 만들어 두자 이겁니다. 즉 성적 워크시트의 D5번지부터 D의 14번지를 이름으로 하나 딱 만들어 두자 이겁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D의 5번지부터 D의 14번지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바로 이 공간이 이름 상자라는 공간이에요. 이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여러분이 이 영역에 대한 별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D5에서 D의 14를요. 자, 범위 잡았죠? 그럼 이름을 뭐라고 쓸까요? 성적이라고 쓸까요? 성적.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어때요? 성적이라는 범위, 즉 D5에서 D의 14를 제가 범위로 다시 잡으면 보세요. 이름 상자에 성적이라고 뜨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제가 D5에서 D의 13까지만 잡아볼게요. 어때요? 성적이란 이름이 뜨지 않네요. 얘는 되게 융통성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 너가 성적이라는 이름은 D5에서 D의 14까지를 말했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그 범위, 약속된 범위에서 하나, 두 개 모자라도 또는 넘쳐도 그 이름이 뜨지 않아요. 오, 희한하죠? 예,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지정된 겁니까? 예, 이름 쓰고 엔터 치면 이름 지정된 거예요. 그럼 봅시다. 자, 시트로 와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자, 평균 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그마 옆에 아래로 화살표 평균 보이세요? 예, 클릭. 그리고 여기다 성적 이렇게만 쓰면 돼요. 와, 이게 계산된다고요? 됩니다. 엔터 꽝. 아까하고 똑같지 않아요. 와, 정말 편한데? 그럼요, 여러분. 수식을 봐도 정말 깔끔하지 않나요? 아까보다? 예. 이런 면에서 이름이 편하다는 겁니다. 아하.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합계를 구할 거예요. 이번엔 성적의 총점. 자, 총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총점은 더하는 건데, 예, 더하는 거는 여러분 합계, 시그마. 요거 누르면 돼요. 그럼 이 안에 합계 구할 범위는 뭐예요? 성적이죠, 뭐. 그쵸? 엔터 꽝. 나와요. 767.5. 됐죠? 편하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름은, 제가 만약에 이 이름을, 그 성적이란 이 이름을 지울 수도 있는 건가요? 지울 때도 여기다 쓰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이름 상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정하면 성적이 나오니까 처음 엑셀 접하는 분들은 여기서 막 지우려고 하세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요. 예, 바로 이 이름은 어디서 관리가 되느냐? 여러분, 수식이라는 메뉴 보이십니까? 리본 메뉴? 네, 이 수식 리본 메뉴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땡. 그러면 여러분 수식 누르면 가운데 센터에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이 존재해요. 여기에서 이름 관리자 보이세요? 참고로 이에는 단축키 컨트롤 F3. 네, 요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름 관리자 어때요? 뜨지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적이라는 이름은 성적 워크시트에 D5번지부터 D의 14번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왜 달러가 붙습니까?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름을 여러분이 범위로 지정을 하면 특정 범위 영역을 이름으로 지정하면 그 영역은 이렇게 특정한 영역이 되니까 절대 번지 영역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뭐요? 학생 이름이 지금 이렇게 개까지 나왔는데요. 밑에 이름이 저팔계라는 애가 한 명이 학생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그 점수가 85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기존에 D5에서 D의 14까지가 성적이었잖아요. 얘는 어떻게 추가합니까? 그죠? 이런 경우. 자동으로 반영되느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컨트롤 F3 이렇게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면 이 이름의 범위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 편집 요거 뭐 이렇게 눌러서 작업을 하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그래도 돼요. 근데 이 방법이 더 간단합니다. 뒤에 15번지잖아요. 이제 그럼 여기서 클릭하고 14를 여러분이 지워서 어떻게 해요? 15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엔터 꽝. 이러면 예, 영역이 이제 뒤에 15번지까지가 성적이 되는 겁니다. 정말요? 예. 닫기 누르면 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뭐냐면 닫기. 자, 여러분 범위 바꿨습니다. 시트 2에 가보면 보세요. 뭔지 아세요? 예.
평균과 총점이 알아서 어때요? 그 마지막에 저팔계의 데이터 85점이 반영되면서 총점 평균이 같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네요. 예,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범위를 지정해 놓으면은 추후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된다든가 기존의 것이 빠져서 이름의 데이터 범위가 변경돼서 여러분이 고치면은 그 수식의 결과값은 알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저 질문 있어요. 뭐냐면 이들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요. 저는 데이터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 이름을 지정하는 게 나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게끔 세팅해 줘야 되죠. 그 방법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 초급에서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궁금증을 그대로 마음속에 담아두고 좀만 여러분 실력을 업시켜서 그때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클릭하고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삭제를 눌렀을 경우, 자 보세요. 성적 이름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그래요. 이 뜻입니다. 삭제됐어요. 닫기 누르면 수식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name이란 에러가 떠요. 우리 엑셀 수식을 작성할 때 이렇게 name 물음표 이런 에러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이 에러는 뭔 뜻이냐면 말 그대로 수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함수 이름을 잘못 썼다든가, 두 번째는 바로 말 그대로 이름 지정한 범위, 요 범위에 대한 거, 요 이름이 정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아하, 이해돼요? 자, 딜리트. 그래서 여러분 이름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이 외에 어떻게 또 사용이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 학생 이름 가불병정 보이죠? 자, 이 학생 이름을 여러분이 또 다른 업무에서 얘를 또 사용하게 된다면 학생 이름 범위를 잡아보세요. 저팔계까지. 자, 범위를 잡았습니다. 잡은 다음에 어디에서 이름을 지정한다고요? 네, 바로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주세요. 저는 학생명 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름, 두 글자 이름, 엔터 꽝. 이렇게. 이름 지정은 너무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시트 2로 와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뭘 만들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씁니다. 각각 학생, 그 다음에 정보 입력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생명, 뭐 그 다음에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이렇게 입력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학생 이름은 이미 여기 워크시트에 등록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입력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학생명을 입력할 때 학생 이름을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입력된 이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범위를 이름이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해서 값, 뭐 을 이렇게 써도 돼요. 되긴 돼요. 근데 이거보다는 오타라든가 또는 여러분이 엉뚱한 데이터 입력하는 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자 보세요. C의 4번지부터 뭐 C의 한 뭐 13번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세요. 네, 더 잡아도 뭐 상관없어요. 잡았죠? 그리고 이 입력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데이터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보이죠, 여러분? 데이터 눌러요.
자, 누르면은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데이터 도구라는 게 존재합니다. 데이터 도구 보이죠? 데이터 도구에 보면은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존재합니다. 찾으셨어요? 네. 유효성 검사 이 애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요. 네. 그러면 설정에 제한 대상의 모든 값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값 이것을 목록으로 바꿔줘요. 이거 많이 쓰입니다. 목록 됐어요? 그러면 목록이라는 건 여러분 고른다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목록 데이터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거. 예,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목록에 고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원본. 그럼 원본에 뭐를 입력하느냐면 바로 범위를 지정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쓰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그 학생 이름을 저장해 놓은 거 기억나죠? 따라서 원본에다가 나는 이름이라고 쓸 거야. 자, 그럼 이름 썼죠? 이 앞에다가 참조를 한다는 뜻으로 번쩍이 돌아가죠? 는. 이 이퀄 기호를 빼먹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눌러보세요. 어때요? 우와, 나오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는을 쓰고 안 쓰고 이거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영역을 참조합니다. 그런 뜻으로 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와, 정말 이름으로 지정한 애들이 다 뜨네. 다 떠요. 여기서 이렇게 고르면 된다고요. 아, 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미리 약속된 데이터만을 목록에서 고르기 때문에 오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지요. 이런 면에서 보다 안전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구축을 해야 된다. 또는 안전한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한 범위를 이름으로 지정하고 그 이름을 참조하게끔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됐어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에 이름 범위를 꼭 지정해야 됩니까? 제가 직접 쓰는 건 안 돼요? 그것도 알려드리죠. 자, 여러분 여기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 제가 임의로 요만큼만 잡았습니다. 목록하고 원본에다가 여러분이 쓰면 돼요. 참고로 목록에 들어갈 데이터를 여러분이 직접 쓰는 경우에는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갑, 쉼표, 을, 쉼표, 병, 쉼표, 정 4개만 할게요. 갑을, 병, 정 이렇게 쉼표로. 확인. 끝이에요. 그럼 눌러볼게요. 이렇게. 네네네네. 이땐 는이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 입력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유효성 검사 목록의 데이터는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직접 입력하는 방법, 아니면 어떻게 해요? 특정 영역을 범위로 지정하는 방법, 아니면 그 영역을 이름으로 지정했다면 해당 이름을 반드시 는 쓰고 이름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질문도 있습니다. 뭐예요? 이 학생 이름, 이거 범위를 제가 이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 이거 말고 다른 이름으로 이걸 바꾸고자 하는데 그것도 되는 겁니까? 예,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까 컨트롤 F3이었죠. 단축키 들어갑니다. 편집을 눌러요. 이때는 편집을 눌러서 이름이라는 이 이름 상자하고 헷갈려. 그래서 학생명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학생명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딴 바뀌었죠?
닫기. 됐어요? 시트 2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얘도 목록 그대로 나오네요? 나오죠? 나와요. 어째서 나오죠? 아까는 이름이었고 지금은 학생명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들어갑니다. 어때요? 와, 학생명으로 바뀌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엑셀에서 원래 이름을 학생명으로 바꾸면 우리가 일일이 안 바꿔도 돼요. 지가 알아서 데이터 내용 그 범위뿐만 아니라 이름도 알아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편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름을 지정하고 지우고 이름의 범위를 바꿔보고 지금은 비록 수동적으로 여러분이 범위를 일일이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방법을 일단은 자꾸 연습을 해보시고 이름의 좋은 점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직접 수식을 씀으로써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엑셀 수식 계산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절대 참조 그리고 혼합 참조예요. 그게 뭔지 저는 지금도 몰라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자,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래요. 먼저 여러분의 엑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요. 자, 저도 엑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름이 가불병정무 이렇게 5명의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급여를 받는데 415, 370, 265 뭐 이렇게 쭉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에게는 세율이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세전수령에게서 세율을 공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구해야 돼요.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빈 공간에서 좀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공식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내가 처음에 세전수령액이 415만원 그죠? 여기서 빼야 되죠. 왜요? 빼야죠. 여기서 415만원에 3.33%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가로 열고 왜냐면 이거 세율을 곱한 금액 요거를 먼저 계산해서 B5에서 빼라 이거죠. 그쵸? 자 그러면 415만원 클릭하고 곱하기 3.33% 맞아요? 네, 클릭 3.33%가 살고 있는 D2번지를 나는 참조할 거예요. 이 뜻입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볼게요. 어때요? 답 나오죠?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아니요. 이거 소수 둘째 자리 나왔죠? 이럴 때는 소수 자릿수 줄임 누르면 돼요. 정확하게 3.33% 요거 공제를 하면 세후에 실제로 400만 1,805원이 입금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금액이 나왔으면 이 을 있잖아요. 370만원 받는 사람. 이 사람도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의 3%를 공제한 금액 빼주면 답 나오겠네요? 네. 그럼 여러분 계산 또 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계산하기 싫어요. 왜요? 아니 위에 하나 계산했으면 아래로 끌면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맛에 엑셀을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 답이 나오려면 공식을 뭐라고 써야 되죠? 그야 B6 빼기 가로 열고 B6 곱하기 D2 그죠? 그런데 보세요. 자 갑의 세후 수령에 계산한 거를 아래로 핸들링 해볼게요. 아래로 찍 놔볼게요.
랄라랄라 이렇게 나와요. 와, 370만 원에 3%를 공제했는데도 370만 원이 나온다고요? 그죠? 265만 원 3.3% 공제했는데 265만 원이 또 나온다고요? 그리고 잔디밭은 뭔가요? 이건 에러예요. 숫자가 너무 클 경우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 경우 해결책은 이 셀의 너비를 넓히던가 글씨 크기를 줄이면 됩니다. 이런 에러가 나오면 제가 넓혀 볼게요. 따닥? 어때요? 와, 310만 2천 원. 이 돈은 어째서 돈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나올까요? 마이너스로? 참 희한한데? 그죠? 그죠?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뭔가 수식에 미스가 있다 이거죠. 그죠? 이럴 때 여러분 수식에 이상한 오류가 느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해당 데이터를 셀을 클릭하고 그 수식 입력줄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수식 입력줄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B6 빼기 맞네요. B6 곱하기 맞네요. 근데 D 어때요? 2예요. 2인데 D3 공백과 곱하기가 됐네.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랑 곱하기가 되니까 어때요? 답이 그냥 이 원본 데이터 그대로 나온 거네요. 그죠? 그 밑에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어때요? B7 빼기 맞네. B7 곱하기 맞아요. 근데 D2가 돼야 되는데 D4 아무것도 없는 애랑 곱하기가 됐으니까 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더 안 해도 되겠죠. 결론은 뭐다? 그 계산 작업을 할 때 이 세율 3.3%는 얘랑 3.3% 공제, 얘랑 3.3% 공제, 얘랑 3.3% 공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아래로 끌었더니 이 D2 번지도 따라서 아래로 하나씩 셀 번지가 증가해서 문제가 생겼구나.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걸 깔끔하게 지워준 다음에 딜리트. 자, DR 여기 여러분 따닥 누르면 요 경계선 따닥 누르면 셀의 너비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자, 이제 여기로 오세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D2 번지는 뭡니까? 제가 아래로 핸들링을 해도 이 수령액은 모두 다르니까 이 셀의 계산식을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채우기를 해도 얘네들은 움직이는 게 맞고 얘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언제나 얘네들은 D2와 공제가 D2 셀을 참조해서 공제율이 계산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는 그 다음에요. B5 맞아요? 그 다음에 빼기 가로 열고 뭐예요? B5 곱하기 3.33%. 근데 여기서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가로 닫으면 좀 전에 썼던 식과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뭔가 얘 움직이지 않게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엑셀한테 말해줘야 돼요. 너는 움직이지 마. 그 자리에 딱 멈춰 있어야 돼. 내가 자석을 붙여줄게. 자석이 바로 뭐냐? 여러분 키보드 맨 위에 F4가 있습니다. F1, F2, F3, F4. 그 F4를 한번 딱 누르면 자석이 붙여져요. 달러요? 그렇습니다. 달러 D, DR 움직이지 마. 달러 2, D열의 2번 행 움직이지 마. 그래서 뭐예요? D의 2번지야. 너는 자석이야. 내가 밑으로 끌어도 너는 움직이지 마. 왜? 우리 모두는 수식에서 너를 공통으로 참조한단다. 됐죠? 엔터 꽝. 아래로 핸들링 해봅시다. 따닥. 이제 답이 멀쩡하게 나와요. 이게 바로 절대 참조 번지예요. 이렇게 달러 표시된 거. 이해돼요? 알 듯 말 듯. 예, 아셔야 돼요. 요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절대참조 번지를 해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특정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참조를 한다면, 예, 바로 그럴 때 이 절대참조 번지를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돼요? 예, 요거 개념. 이걸 아셔야 엑셀 수식이 좀 더 이제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게, 혼합참조도 우리 업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혼합참조요. 네. 자, 여기를 보실까요? 보시면은, 제가 삽입해서 이렇게 좀 간격을 만들게요. 간격이 너무 따닥 붙으니까 헷갈리죠. 자, 대출금이 있어요. 대출금, 네. 은행에서 1,000만원 빌렸고요. 1,500만원 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금 그냥 안 빌려주죠. 이자가 있습니다. 2%, 2.5%, 3%, 3.5%, 4%. 이렇게 제가 잡았어요. 이렇게 이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1,000만원 대출금에 대하여 2% 이자면 한 달에 이자액이 얼마다라는 거를 이 각각의 칸에 계산해서 우리가 수식을 완성해 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월간, 이자, 납입액, 조회표, 이렇게 거창하게 제목을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우선 요거 한 칸만 먼저 식을 써볼까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는부터 써야죠. 1,0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B의 3번지 셀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1,000만원에 2%니까 어때요? 그야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12등분으로 나누면은 월간 이자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엔터를 쳤더니만 답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죠? 16,666.67원. 이건 너무했죠. 요새 그리고 1원도 안 쓰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 소수점을 줄여라 해서 한 달에 16,667원 정도가 됩니다. 뭐에서? 1,000만원에 대한 2% 이자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그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 계산하고 또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번에 답이 쫙 나오는 걸 원해요. 그래서 옆으로 끌면 1,000만원에 2.5%는 얼마일 거야? 하고 끌어보니까 역시나 에러가 나오죠. 자, 에러인지 여부는 클릭하면 수식 입력줄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클릭해서 보느니 전체 수식을 볼 수 있게끔 한번 알려주세요. 예, 그거는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1 앞에 물결 있죠. 컨트롤 키하고 물결 표시 이렇게 누르면 수식으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그럼 자 보세요. 1,000만원에 대한 2.5% 이자는 공식이 B3 맞죠? 자, 여러분이 직접 얘기해 보세요. B3 곱하기 D2 나누기 12. 근데 얘가 C3가 됐어요. 제가 끄니까 얘가 따라왔나 보다. 그럼요. 그리고 그 옆에도 보면 B3에 E2. 근데 D3. 하나씩 넘어왔구나. 그죠? 그죠? 그래서 나 이해됐어. 그래서 틀렸구나.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수식을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이 아래 1,500만 원에 대해서도 2% 계산해야 되죠. 그럼 일단은 이 수식을 어디를 손봐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야 이 B3 움직이지 못하게끔 제가 막아버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컨트롤 키하고 다시 한번 물결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네. 자, 그러면 식을 여기다가 는 다시 써봐요. 자, 그리고 뭐라고요?
그야 B3 너 움직이지 마. F4 이렇게 하라면서요. 움직이지 않게끔. 좋아요. 거기다가요. 네. 이 상태에서 곱하기 2% 너는 옆으로 가야 되니까 움직여야 돼. 그럼요. 나누기 12등분. 1년은 12달. 엔터 꽝. 좋아요. 그리고 옆으로 핸들링. 우와, 짝짝짝짝 답 나왔네요.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1,500만 원을 빌렸을 때는 또 수식 쓸 건가요? 아니요, 싫어요. 그럼 아래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끌었죠. 끈 상태에서 여기서 따닥 누르면 아래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물정자가 나왔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숫자를 글씨 크기를 작게 하던가 셀의 너비를 늘리라고 했죠. 늘려요. 늘리니까 어때요? 이런 1,500만 원 빌리면은 집안이 거덜나게 생겼어요. 이자가 무려 여기 여러분 보이죠? 네, 13억이죠? 13억이 넘나 보다. 그죠? 100, 1000, 1000만, 억, 10억, 100억, 130억? 이거 말이 돼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뭡니까? 자, 컨트롤 키하고 물결 눌러보면은 1,500만 원 빌렸을 때 여러분 식을 말씀해 보세요. 그야 B4번지. 그죠? B4번지에 C2번지를 곱해서 12등분해라.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 B3를 절대번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1,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얘가 참조하게 되네요. 그럼 또 그러네. 그죠? 그리고 아래로 핸들링 했더니 C2번지가 따라와서 C3가 됐네요. 안 되지.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 공식 알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 공식은. 그야 B4 곱하기 C2 나누기 12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 공식은 뭐였어요? 거기는 B3 곱하기 C2 나누기 12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는요? 거기는 저기 B3 곱하기 D2 나누기 10이요. 그럼 여기는요? 거기는 B4 곱하기 D2 나누기 12. 맞아요? 그럼 제가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느끼셔야 돼요. B4. 그 다음에 뭡니까? 나누기, 곱하기 D2 나누기 12. 엔터 꽝 하면 여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는 자, 제가 이제 두 개를 써본 결과 이 수식을 비교를 해보세요. 얘는 B3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오면 B4 그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는 3행이 아니라 4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C2는 어때요? 아래로 끌어도 여기도 C2 여기도 C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번지 해야 되나 얘도? 그죠? 근데 옆으로는 또 D2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 결론이 뭐냐면 아래로 끌면은 아래로 끌었을 때 이 C2는 그대로 이 행을 고정시켜야 되는구나. 이 행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옆으로 끌면은 C열, D열, E열로 바뀌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3, B4도 내가 옆으로 끌면은 이렇게 옆으로 끌었을 때 B열은 맞는데 아래로 끌었을 때는 B3번지 그 아래는 B4번지가 돼야 돼. 맞아요? 헷갈린다. 아니요, 헷갈릴 거 없어요. 컨트롤, 느낌표, 저 물결무늬. 자, 여러분 다 지울게요. 딜리트. 자, 그리고 함께 이제부터 식을 써봅시다. 따닥. 자, 보시면 여기에다 써보겠습니다. 자, 는 어떻게 한다고요? B3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너는 옆으로 가는 거는 움직이지 말게 B열을 고정하는 게 맞는데 아래로 내려오면 B4번지가 돼야 돼. 그러면
자석인 달러를 자, F4키 눌러보겠습니다. F4 한번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절대 움직이지 마. 너네 둘 비열 삼행 그죠? 근데 F4를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이러면 삼행 너 움직이지 마. 비열 너는 움직여도 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옆으로 가면은 비열은 움직이지 말고 행만 움직여야 돼요. 따라서 F4를 한 번 더 눌러요. 아, 달러 B3이요? 예,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혼합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혼합 참조하면은 비열은 고정하고 행은 움직여라 이 뜻입니다. 아래로 끌 때 옆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래로는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거. 이해돼요?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네, 바로 C에 2번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C의 2번지는요. 옆으로는 움직여야 되죠. 얘는 C열, D열, E열, F열, G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아래로는 행이 꼼짝마 움직이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F4, F4. 아, 달러 이행 앞에 네 이렇게 하고 나누기 12. 됐어요? 엔터 꽝. 이게 바로 혼합 참조. 그러니까 엑셀 여러분이 업무용 문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행과 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혼합 참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끌어볼게요. 찍 놔볼게요. 잔디밭 뜨는데요. 아니요. 제가 열을 너무 좁게 해서 자 조금 늘리겠습니다. 찍 어때요? 자, 따닥 어떻습니까? 답 나오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여러분 보이죠? 얇은 십자가 따닥 누르면 어때요? 와, 답 다 나오네? 이렇게 돼요.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1000만원, 1500만원 붙잡고 아래로 핸들링 쭉 끌었어요. 3000만원 빌렸을 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500만원, 5000만원, 5만원 한 달에 이자 1500을 4% 이자 빌렸을 때 한 달에 부담하는 이자액 5만원 아래로 끌었습니다. 따닥 누르면 어때요? 우와 멋있네요. 예, 이게 월간 이자 납입액 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헷갈린다.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왼쪽의 열의 값을 여러분이 계속 오른쪽으로 참조를 하면서 아래쪽으로도 참조해야 돼. 그러면은 뭐를 고정해라? 열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특정 셀 번지를 여러분이 왼쪽으로 계속 참조하면서 오른쪽으로 참조하면서 아래쪽으로 또 얘를 지속적으로 참조해야 된다면 뭐 행을 고정하고 됐어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핵심은 데이터가 쭉 나열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에서 동일한 항목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들 동일한 항목별로 각각을 모두 묶어서 그들의 판매량의 합계, 또 그들의 재고량의 합계, 판매 개수의 합계, 이런 항목별 합산 작업, 요거 방법 좀 알아볼 거고요. 물론 함수를 이용해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번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번호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화장품을 판매했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번호를 매기려고 해요. 1, 2, 3, 4 이렇게. 그럼 여러분 번호 매길 때 주로 어떤 거 이용하죠? 그야 1, 2, 3, 4. 세상에서 제일 쉽죠. 1 쓰고 그 다음에 여기 핸들링 할 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로 디디디디디 끌면은 12, 11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번호의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번호를 매겼을 때 저는 불만이 없는데요. 아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11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윤지민, 숨 화이트닝 이 데이터 좀 제거를 할래? 이거 데이터가 오류야. 이거 없애버려. 그럼 여러분 5번이잖아요. 1년 번호 5번. 이 애를 제거하면 오른쪽 눌러서 삭제. 이렇게 누르죠.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제거됐는데요? 아니요. 제거하고 보면은 번호가 1, 2, 3, 4, 6, 7, 8, 9, 10 어때요? 아, 1년 번호가 5번이 누락이 되고 없어지네? 그렇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어쩔 수 없죠. 뭐 1,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끌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데이터가 많을 경우엔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그럼 제가 그 행을 없애도 번호가 계속 1년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뭔 방법이라도 있는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요. 아, 좋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중간에 삽입을 했어요. 삽입. 이렇게 하고, 민소희. 이렇게 제가 썼어요. 뭐, 그리고 공진양 비첩. 12만 5천원짜리 팔았어요, 이날. 자, 이렇게. 그럼 여기가 6번, 7번, 8번 자동으로 번호, 세팅 돼야 되죠. 그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요. 네, 번호를 지우셔야죠. 지우고 뭘 써야 되느냐? 바로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4행, 여기는요, 5행, 여기는 6행. 그럼 여러분, 행, 영어로 뭐죠? 행. 행이요? low. 맞아요. R-O-W, low. low. 그러면 열은 컬럼이겠네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컬럼 필요 없어요. 지금은 low만. 네. 그러면, 자, 여러분 봐요.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 깜짝 놀라세요. 자, 는 함수 이름 뭐라고요? row. 알려줘. row. 가로 열고 그냥 닫아보세요. 그러면 엔터를 치면 넌 4번이야. 왜? 너는 4행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를 이제 쓰면 돼요. 4행이니까 여기가 1행이 되려면 1이라고 답이 나오려면 바로 위에 1, 2, 3 세 개는 데이터가 아니니까 3을 빼란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네, 엔터 꽝. 그럼 번호 1 나와요. 그리고 아래로 handling 따닥 그냥 따닥이에요. 번호 나왔습니다. 자, 이제 좀 장난을 쳐볼까요? 자, 9번행 있죠, 여러분. 여기서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삽입. 어때요? 우와, 황당한데? 그렇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다 뭐예요, 여러분이? 자동으로 7번 되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름을 쓴단 말이죠. 예를 들어 뭐 조수진 이렇게요. 숨 화이트닝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써야겠죠. 75,000원 엔터 꽝 이렇게. 그럼 여기 번호는요. 위에서 핸들링 하면 되죠. 이렇게. 와, 정말 되는군요. 이거예요. 이렇게 low를 이용하세요. low 함수. 이것으로 여러분이 번호를 유연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그럼 삭제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하죠. 그것도요? 좋아요. 6번 없애보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삭제합니다. 보세요. 우와, 좋아. 그렇죠. 마음에 드시죠? low 함수예요.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각각의 사원들이 판매한 판매 상품 목록을 이렇게 데이터를 받았어요. 근데 뭘 내야 되느냐면
이들 판매 상품을 요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판매한 상품 오이 에센스 그룹 하나, 공진양 비첩 하나, 숨 화이트닝, 그죠? 이들 데이터 뭐 어떤 제품이 있나 이거 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요, 잘 보세요. 방법은 이 데이터들을 요약해서 뭔가 합계를 내고자 한다면 아주 어렵지 않고 쉽게 그냥 데이터 판매한 제품들 있죠. 범위를 잡아요. 데이터가 뭐 1000개, 2000개든 다 범위를 잡아요.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컨트롤 C 눌러요. 복사? 네, 여기서는 안 돼요.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밑에다 놓던가 아니면 다음 시트로 열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판매 상품별 그 합계, 판매 합계 뭐 이렇게 써도 좋아요. 이렇게 써요. 그리고 2의 5번지쯤에 놓을게요. 컨트롤 V. 컨트롤 V가 지금 안 먹죠. 다시 복사해 갖고 오겠습니다. 자, 요거 범위 잡고 컨트롤 C. 번쩍이 돌아갑니다. 자, 시트 2.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V.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뭘 하냐면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예, 이 상태에서 중복된 애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이 중복을 제거하면 판매된 상품들 이름만 딱 깔끔하게 요약돼서 나와요. 정말요? 예. 자, 중복된 내용 제거 어디 있느냐? 여러분 데이터 레이본 메뉴 데이터에 가면은 여기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메뉴가 보여요. 범위 잡으셔야 돼요. 예. 자, 눌러요. 그냥, 예. 그러면, 이때 주의사항. 여러분, 이 오휘 에센스, 이거 데이터지 머리글 아니죠? 머리글은 뭐냐면, 제품명, 판매 금액, 이런 게 머리글이에요. 머리글 아니죠? 이 오휘 에센스는 데이터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체크를 빼요, 얘를. 됐어요? 그리고 확인. 어때요? 7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고유값 그대로 유지. 이러면 우리 직원들이 판매한 제품은 모두 4개 라인이구나. 오일 에센스, 비첩, 화이트닝 에센스.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들 데이터 여러분 요약이 됐으니까 데이터가 그러니까 몇천 건이어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요약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이들이 오휘 에센스가 이 전체 데이터에서 오휘 에센스의 판매 금액만 모두 더해서 여기에 표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말은 쉬운데 에센스만 그럼 제가 찾아서 다 더해요? 함수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함수를 이용하겠죠. 그럼 더하는 건 썸인데요? 그죠? 썸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까 봐요. 자, 여러분. 썸이라는 함수는 아시다시피 뭐예요? 그냥 범위만 쫙 잡아주면, 합계 범위만 잡아주면 끝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썸을 쓰면 왠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들죠? 왜? 오휘 에센스의 판매액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하고 띠디디디 얘도 하고 그리고 얘도 하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일일이 찾는데도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럼 이거를 어떤 함수를 써야 돼?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썸은 썸인데 얼굴을 봐가면서 더하겠다. 조건이 들어가는 썸이에요. 우리 엑셀에서 조건은 바로 if입니다. sumif라는 함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함수를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SUMIF요. 네. 조건에 따라 합계를 구하겠다. SUMIF. 평균. 조건에 따라 평균을 구하겠다. average if. 조건에 따라 개수를 세겠다. count if. 됐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응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휘 에센스의 합계를 구해볼까요? 자, 문제는 여러분 도화지가 달라서 왔다 갔다 좀 해야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왔다 갔다 한 번만 고생하고 그 다음은 좀 쉬운 방법을 찾아봅시다. 자, 는 함수 이름 뭐라고요? SUM, if. 참고로 if와 ifs가 있는데 s는 복수예요. 조건들. 우리는 조건이 하나예요. 뭡니까? 판매 목록 이름이 에센스, 오휘 에센스. 그죠? SUMIF 이거예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의 합계를 구합니다. 보이죠? 따닥. 그럼 range 나오죠? 이 range는 뭐냐면 어디에서 오휘 에센스를 찾아? 이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여러분 C21에 가서 이 판매 상품에서 오휘 에센스하고 똑같은 글자를 찾아야겠죠?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죠? 네. 쉼표 찍고 이 상태에서 쉼표 찍어요? 네, 키보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쉼표 딱 찍으면 수식 입력줄에서 쉼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시트 2에 이 범위에서 오휘 에센스하고 똑같은 단어를 찾아봐. 이게 조건이에요. 크리테리어. 돼요? 네. 쉼표 찍고 마지막. 그래서 합계를 구할 범위는 자, 너가 합계를 구할 거는 자, 지금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맞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줄에 판매액의 합계. 그러니까 오휘 에센스하고 똑같은 걸 찾아서 그곳의 판매액, 그 줄에 판매액들만 합계를 네가 구해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아요? 네. 엔터 꽝 치면 44만원 나와요. 확인됩니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쓰니까 어때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데이터가 만약에 한 2,000건이면 이거 상당히 제가 끌다가 이미 지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이게 여러분 공식이에요. 공식은 이해가 되죠? 우선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쫙 잡고 쉼표 찍고 거기서 이 조건 찾아라. 조건 마지막 합계 구할 범위. 깔끔한데요? 그죠? 근데 왔다 갔다 피곤하다 이거죠? 자, 딜리트. 그래서 뭐를 이용하느냐면 공진양 비첩도 이 범위, 이 똑같은 범위에서 공진양 비첩을 찾고 그것의 판매액의 합계를 구하겠죠. 맞아요? 또한 숨 화이트닝도 이 범위 안에서 숨 화이트닝을 찾고 그것의 판매액의 합계를 구하겠죠. 결국은 범위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자, 여기 오세요, 여러분. C21에 판매 상품 오휘 에센스부터 끝까지 오휘 에센스 요 마지막 데이터 요것만 범위를 잡고 이름 상자에 이름을 지정합니까? 네. 바로 이름을 상품이라고 쓸까요? 상품 엔터 꽝. 또 판매액도 범위 잡으세요. 쭉 잡고 이름을 써요. 뭐라고요? 뭐 금액 또는 판매액?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저는 알파벳 M으로 쓸래요. 그래도 되는데 제3자가 볼 때 이해를 못하니까 제3자가 이 수식을 보고도 이해할 수 있게끔 판매액 엔터 꽝. 이름 지정 끝났어요. 됐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 시트 2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 여기 제가 이제 식을 써보겠습니다. 는 함수 이름 뭐라고요? 당연히
some if 가로 열고 range는 뭐예요? 범위 안 잡는 거예요. range 범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상품으로 이름 잡지 않았나요? 맞아요. 상품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와, 편한데? 이게 이름을 지정하는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상품 이러면 상품 범위가 딱 잡히는 거예요. 쉼표 찍고 조건은요. 이 상품 범위 안에서 오휘 에센스를 찾아. 됐죠? 이렇게 네. 그 다음은요. 오휘 에센스를 찾은 다음에 그 줄의 판매액 범위에서 바로 이 줄과 일치하는 애들만 합계를 구해봐. 이렇게 쓰면 돼요. 와, 이게 다예요? 다입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엔터 쳐요. 44만원 아까랑 똑같다. 그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아까처럼 C2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편하죠. 딱 봐도 어때요? 수식을 봐도 깔끔해 보이죠? 이래서 우리가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는요? 나머지도 여러분 핸들링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와, 너무 간단해. 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저 질문 있어요. 이거 상품하고 판매 얘네들 범위 절대 번지 안 했는데 이게 된다고요? 여러분 컨트롤 키하고 F3 있죠. 이게 바로 수식 이름 상자예요. 컨트롤 F3 이름 상자에 가보시면 이름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절대 번지가 됩니다. 움직이지 않게끔 해놨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 너무 편한데요?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 어떤 판매 목록 보고서를 안고 내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해야 돼?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이런 분들은 일단 중복 제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의 합계를 구하고 합계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이걸 이제 보고서로 내야 한다면 이게 예를 들어 한 2달간의 데이터 판매량이다. 또는 1, 4분기 한 분기간의 데이터 판매량이다. 그러면 제품 판매량 이 합계 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도 깔끔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만약에 한 2,000건이 있었는데 2,000건을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을 한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발전하고 싶다면 이 데이터를 좀 더 위에 품목, 제품명, 그 다음에 판매량 합산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차트까지 만들면 훨씬 더 예, 그렇죠. 가장 눈에 띄는 형태가 되겠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이런 분 계십니다.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개수는? 저 그것도 궁금해. 그런 분은 개수도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오휘 에센스가 몇 건이나 팔렸는지 알고 싶다. 카운트 if 가로 열고 range하고 조건이죠. range가 뭐예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바로 상품명 우리 이름으로 지정했죠. 그 상품명에서 조건이 뭐예요? 오휘 에센스가 몇 개인지 개수 세어봐. 이게 조건 다예요. 와, 그럼 가로 닫아요? 네. 그러면 name 나오죠? 자, 여기서 왜 에러가 났을까요? 여기 EO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상품명이라고 썼는데 상품으로 이름을 쓴 것 같죠? 자, 보겠습니다. 상품으로 썼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명자를 지우면 돼요. 이름이 틀려서 그렇군요. 맞아요. 4건 나왔어요. 뭔 얘기예요? 오휘 에센스 모두 4번 팔았다는 얘기죠. 1번, 2번, 3번. 정말 4번 팔았네요. 그렇게요? 네. 핸들링 이렇게. 돼요? 그래서
sum if, count if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과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수식으로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름을 지정해서 만들어보고 그 메리트를 확실하게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고객 데이터가 쫙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 고객 데이터에서 이름이라던가 휴대폰 번호 또 이메일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는 그렇죠. 다른 제3자가 보지 못하도록 별표 표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왜 택배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름 뭐 가운데 글자나 아니면 아예 첫 글자를 뺀 나머지가 다 별표 표시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그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함수, 물론 함수 써야 돼요. 바로 문자열 관련 함수를 공부하면서 해당 방법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엑셀 당연히 열어주셔야겠죠. 자,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이렇게 고객 정보 데이터 해서 데이터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6명의 고객을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자, 고객, 주소, 전화번호. 됐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고객 이름, 이렇게 지금은 이름이 다 보이죠. 우리는 고객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이름을 안다고 합시다. 근데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다른 부서로 넘긴다 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좀 암호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객 이름 여기 예를 들어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서윤진 이렇게 되면 서 별표 표시하고 진,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를 우리가 암호 표시해 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함수 그런 거 필요 없이 나 뭔지 알겠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 뭐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삽입. 한 칸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보여드리죠. 서 별표 진 이렇게 제가 표시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엔터 꽝 치고 범위를 잡아요. 잡고 컨트롤 키하고 단축키 알파벳 E. 끝. 뭐죠? 네, 바로 빠른 채우기. 네네, 이거 이용한 거로군요. 네. 근데 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데이터가 왼쪽에 이 패턴을 참조할 데이터가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럼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 고객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서, 모, 별표하고 진.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가운데 전화번호 4자리 별표 처리할 거예요. 이런 경우엔 빠른 채우기가 힘들겠는데요? 힘들어요. 그럼 빠른 채우기 말고 어떤 방식을 써야 됩니까? 함수를 써야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먼저 기본 지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엑셀에서 숫자를 뺀 나머지 날짜, 시간 빼고 나머지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자는요, 여러분, 그 문자의 내용에서 이 문자 데이터에서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부만 필요할 때는 문자열을 추출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쪽쪽 빼낸다 이거예요. 이 문자열을 추출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left 함수, 그 다음에 right, left가 있으면 right 있겠죠. right 함수, 마지막 가운데 mid 함수,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여러분이 많이 쓰는 함수예요. left, right, mid.
left하고 right 뭐예요? left는 문자열 맨 왼쪽, 즉 앞에서. right는요, 문자열 뒤, 오른쪽에서. mid는요, 가운데 있는 거 쪽 빼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제가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주소 보이죠? 예, 얘네들을 가지고 left, right, mid 세 개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는 먼저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 주소 데이터의 맨 왼쪽에서 두 글자만 여기에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맨 왼쪽 앞에서부터 두 글자 left 함수를 쓰라는 겁니다. left 가로 열고 텍스트는 뭐예요? 여러분이 추출할 문자가 있는 원본 이렇게 쉼표 찍고 자 여기 보이죠 여러분 numeric character 즉 이 문자열에서 몇 글자를 갖고 오고 싶어 말해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죠? 왼쪽에서 두 글자죠. 그러니까 left니까 왼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개? 두 개. 2.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그게 다예요? 네,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서울, 서울, 서울 나오죠. 아, 이해돼요? 이게 바로 left 함수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 요 옆에다가 영등포구 요 네 글자만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그럼 영등포구 요 네 글자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right 쓰면 될까요? 예, 맞아요. right 뒤에서 몇 글자 right는 함수 이름 뭐라고요? right R-I-G-H-T 가로 열고 자 문법은 어떻습니까? 땡큐죠 땡큐 왜요? 문법이 left하고 똑같더라 이겁니다. 즉 내가 추출하려는 문자열 원본 CO 쉼표 찍고 자 오른쪽에 여러분 몇 글자 읽어오면 영등포구 나올까요? 왜? 바로 네 글자를 읽어라. 네 글자. C5번지에서 오른쪽에 네 글자를 읽어서 화면에 보여줘봐. 영등포구.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하. 돼요? 네, 아하가 돼야죠. 이게 right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전화번호 여기 가운데 1, 2, 3, 4 요것만 화면에 표시하고 싶은데요. 그죠? 자,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데이터 몇 개를 화면에 추출해서 가져오고자 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중간이니까 뭐예요? mid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얘는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양 옆에 눈치를 다 봐야 돼요. 그 얘기인 즉슨 조금 복잡하죠. left, right에 비해 써보죠. mid, mid 가로 열고 어디서요? 저는 전화번호 데이터 D의 5번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됐죠? 쉼표 찍고. 근데 쉼표를 찍으면 느끼겠지만 어때요? 스타트 넘버, 넘버 캐릭터. 그죠? 와, 스타트 넘버는 뭐예요? 이 얘기예요. 내가 D5번지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몇 번째부터 읽을 거냐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010 빼기 1 여기서부터 읽을 거죠. 그러면 자 요거 개수 세워보세요. 참고로 얘는 앞에서부터 셉니다. 하나 0 1 0 빼기 그 다음 1 그죠? 그럼 여기가 몇 번째예요? 1이 그렇죠. 다섯 번째죠. 0 1 0 빼기 1 다섯 번째 여기가 다섯 번째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 여기서부터 몇 개를 읽어갖고 오면
1, 2, 3, 4를 읽을 수 있는 건가요? 몇 개? 몇 개지?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예요. 그 스타트 위치 여기서부터요? 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를 읽으면 되겠죠? 4. 이게 끝이에요. 네.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1, 2, 3, 4가 나오게 됩니다. 돼요? 이거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빼기 있죠? 요거 하나 가져오려면 요거 뭐라고 써야지 요거 하나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연습는 뭐라고요? mid. 그 다음은요, 가로 열고 어디서? D5에서요. 쉼표. 그럼 몇 번째부터? 빼기니까 0, 1, 0, 빼기 몇 번째? 네 번째부터. 네 번째부터 몇 개를? 여러분 여기 네 번째부터 몇 개를? 그랬더니 빵개 이런 분 계십니다. 안 돼요. 그 자리부터 하나예요. 한 개를 가져올게요. 그래야 빼기가 나와요. 이렇게. 오케이? 이해하셔야 돼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1, 2, 3, 4 아까 이거 갖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 1, 2, 3, 4는 숫자인데요. 왜 얘는 왼쪽 정렬이죠?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요? 이 엑셀에서 특히 이렇게 모양이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일부분만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갖고 와요. 또 띄어 갖고 온다고요. 미드나 레프트나 라이트로. 그럼 얘가 이제 숫자로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문자열을 추출하는 함수다.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데이터를 숫자로 가져온다 해도 엑셀에서는 이런 함수를 썼기 때문에 문자로 알아들어요. 문자예요? 네, 문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 알려주세요. 지금 업무에서 써야 되는데 이거 문자인데 이거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함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함수를 알아야 되는군요.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자, 문자로 읽어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앞에다가 문자로 읽어왔지. 일단 제가 돌아갈까요? 자, 문자로 읽어온 결과를 숫자로 바꾸려면 는 바로 옆에다 써요. value valu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설명 나와 있어요. 텍스트 문자열 인수를 뭘로 바꾼다? 숫자로 바꿔줍니다. 이 함수 value. 그러면 가로 안에 네가 바꿀 모양의 문자가 뭐야? 1, 2, 3, 4. 이게 문자잖아요, 지금. 이 애를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으면 문자예요, 여러분. 예, 가로 닫고 엔터를 치잖아요? 보세요. 숫자 1234로 바뀐 거예요. 얘는 왼쪽 정렬, 얘는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어때요? 이해되죠? 얘는 쉼표 찍으면 쉼표 먹혀요. 근데 얘는 찍어도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value 함수까지 여러분이 숫자 데이터를 어쩔 수 없이 문자열로 추출해서 숫자로 다시 바꿔야 한다면 value 함수까지 함께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left, right, mid 함수를 이제 배웠거든요. 그러면 배우긴 배웠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바로 여기에 활용을 해봅시다. 자, 받는 분 연락처. 자, 받는 분에 제가 이 첫 번째 데이터 서윤진 보이죠? 이 사람을 여기다 표시할 건데 별표진 하고 고객님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죠?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데이터에 서는 서 한 글자를 가져올 수 있나요, 여러분? 서? 이거 하나? 서 한 글자요? 예. 뭐 써야 돼요? 그야는 레프트를 쓰면 됩니다. 좋아요. 레프트 가로 열고 어디서요? C2-1에 B에 5번지요. 그래요. 여기서 몇 글자 읽으면 됩니까? 쉼표 찍고 몇 글자? 왼쪽에서 한 글자요. 좋아요. 가로 닫고 엔터 칩시다. 꽝. 서만 나와요. 그죠? 그리고 별을 어떻게 찍느냐면 여기다 여러분 요 뒤에다가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별 따옴표 열고 별 이렇게 찍으면 돼요. 별을 그냥 찍는다고요? 예. 별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엔터를 치잖아요. 에러가 나와요. 왜냐면 이 엑셀에서는요. 여러분 얘는 문자열이잖아요. 별은. 근데 이 는 레프트 요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요거는 뭡니까? 수식이에요. 수식과 문자열을 그냥 곧바로 연결은 못해요. 그럼 뭘 하냐면 엑셀의 특별한 연산자인 앰퍼샌드 시프트하고 7번입니다. 요 앰퍼샌드 기호 요거를 표시를 해줘야 수식과 문자열을 부드럽게 연결을 합니다. 정말요? 네. 이 상태로 엔터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어때요? 나오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또 수식 맨 마지막 글자 하나 여러분 요거 요거 하나 가져오려면요. 라이트 써야 되는데? 좋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수식 입력줄 끝에 따옴표 닫은 다음에 라이트 곧바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나요? 아니죠. 라이트 수식 문자열과 수식은 반드시 앰퍼샌드로 연결해야 돼요. 앰퍼샌드 그래서 쓰는군요. 예. 그리고 right R-I-G-H-T right 맞죠 여러분? right하고 가로 열고 어떻게 해줘라? 똑같습니다. C2-1에 고객 이름 쉼표 찍고 오른쪽에서 몇 글자? 한 글자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세요. 어때요? 멋있게 나온다. 그쵸? 그럼 여러분 이 뒤에 고객님 이 글자까지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뒤에 고객님을 쓰고 싶다고요? 예. 어떻게 하면 되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자열이잖아요. 고객님은. 그래서 수식과 문자열 또 앰퍼샌드 연결하고 따옴표 열고 고객님 따옴표 닫고 엔터 꽝 이러면 끝이에요. 네네네 그러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어려움 없죠. 이렇게. 그러면 연락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 택배 받으면 그렇게 많이 오던데 010 빼기하고 별별별 빼기 1, 2, 3, 4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하죠? 똑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법 어때요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네. 그 방법대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일단은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걸 먼저 보고 갈까요? 자 010 빼기 요만큼을 먼저 읽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왼쪽에서 네 글자 맞아요? 네, 네 글자 먼저 읽어갖고 오십시오. 그럼 어떡해요? 는 left L-E-F-T left 가로 열고 그 다음은요. 네, 바로 C2-1에 D에 5번지 선택을 해야겠죠. 자, D에 5번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쉼표 찍고 몇 글자? 네 글자를 왼쪽에서 읽어와. 그 다음은요.
예, 수식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네 글자 자리에 별표 4개 찍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앰퍼샌드 잊지 마세요. 그리고요, 따옴표 열고 별 4개 찍으세요. 가능해요? 예. 그 다음은요, 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하고, 자, 앰퍼샌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나머지 어떻게 해라? 나머지 4개. 오른쪽에서 4개 읽어오는 거 뭐예요? right. R-I-G-H-T. right. 이렇게 쓰면 되겠죠. right. 그리고요, 가로 열고, 뒤에 5번지. 쉼표 찍고 몇 글자? 4글자. 됐나요? 가로 닫고 엔터로 마무리하면은 이렇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아하! 빼기가 안 왔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빼기가 오지 않은 이유는 5개를 읽어야 되는데 4개만 읽었네요. 그쵸? 라이트에서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라이트 D 5번지 쉼표 4가 아니라 5 이렇게 지우고 여러분이 써주면 돼요. 엔터 꽝. 깔끔하네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근데 한 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데이터는요,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이제 고급 기능을 익히면, 여기에서 번호를 준다든가 고객 번호를 주면은 고객 번호 조회하면 고객 번호만 조회만 하면 자동으로 받는 사람 암호와 연락처 자동으로 뜨게끔 만들면 돼요. 이 시간에는 고객 정보 조회 작업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조회 작업이 이루어지진 않겠죠? 네, 바로 엑셀에서 굉장히 이런 찾기 작업이라든가 참조 작업을 할 때 유용한 함수 중에 하나가 인덱스인데요. 이 인덱스 함수의 이용 방법 그리고 활용을 통해서 조회 작업 실행해 보도록 하죠. 함께 보아요. 자, 여러분의 엑셀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엑셀을 열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고객 정보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고객 정보가 이렇게 원본이라고 하고 고객 조회 시트가 있습니다. 받는 분, 연락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로 받는 분이 이 고객의 이름 그리고 연락처는 그 고객에 해당 전화번호가 나타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고객 정보 시트를 보지 않고도 고객 조회 시트에서 이러한 조회 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인덱스라는 함수가 필요한데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일단 여기 조회 화면을 만들어 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자, 맨 위에 핵심은 뭐냐면 지금부터예요. 그 개발 도구라는 그 리본 메뉴가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개발 도구 리본 이거 뜨지 않는데 이 메뉴가 없어요. 이런 분은 파일에 어디? 네, 바로 옵션이에요. 옵션에 들어가면은 리본 사용자 지정 이 메뉴를 눌러서요. 오른쪽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 보시면 개발 도구 탭 요것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안 뜨는 거예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확인 이렇게. 자, 그럼 개발 도구에서 이제 우리가 이 메뉴에 컨트롤 그룹 이 그룹에 삽입 보이세요? 007 가방에 막 연장이 이렇게 있는 이거 삽입을 누르면은 양식 컨트롤과 액티브 X 컨트롤 이렇게 떠요. 이들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엑셀을 좀 더 고급스러운
아주 쉬운 U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양식 컨트롤을 이용할 겁니다. ActiveX는 이제 그 VBA 매크로 이때 활용을 해볼 거고요. 자, 양식 컨트롤에서 보시면 콤보 상자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콤보 상자 존재하죠? 요 애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띵. 그리고 화면에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해요. 찍. 이렇게. 그리고 놓으세요.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C의 2번지에는 간단하게 고객번호 이렇게 쓰겠습니다. 고객번호. 됐나요, 여러분? 고객번호 선택 이렇게 써도 좋아요. 여러분 편한 대로. 그러면 이 고객번호는 지금은 눌러도 아무 화면이 뜨지 않아요. 자,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고객번호가 바로 여기 고객정보 보이죠? 여기 1, 2, 3, 4, 5, 6 있죠? 이 번호가 이 목록으로 나타나길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지?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이 콤보 상자 보이죠? 여기서 클릭을 하면 안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그럼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는군요. 네. 그럼 맨 마지막에 컨트롤 서식. 그러면 크기 탭부터 쭉 나오는데요. 얘가 컨트롤 탭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 입력 범위가 바로 뭐냐면은 이 콤보 상자 목록에 들어갈 데이터 범위. 그럼 데이터 범위는 어떤 거예요? 고객 정보에 가서 이렇게 클릭하고 1번부터 6번까지를 선택하세요. 되죠? 그리고 셀 연결 보이죠? 여기다 클릭을 하고 셀 연결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이 목록 상자 콤보에서 해당 목록을 하나 고르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고른 내용 있죠? 그거를 화면에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셀에 그 결과를 보여줄까? 이겁니다. 2의 2번지에다 클릭하세요. 그리고 확인. 와, 다 된 건가요? 됐습니다. 바깥에 클릭 눌러보세요. 번호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셀 연결이 뭔지도 보죠. 누르면 1 고르면 1을 선택했습니다. 2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렇게. 돼요? 근데, 생뚱맞게 이 양식 상자가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건가요? 필요해요. 왜냐? 이제 인덱스를 배워야 하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고객번호 4번을 골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화면에 곧바로 4번 고객의 이름 그리고 연락처가 탁 떠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2번을 고르면 2번 고객의 이름 연락처가 딱 떠야 되고요. 그게 조회예요. 그죠? 예. 그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죠? 바로 인덱스 함수를 이제 쓰면 된다는 거죠. 우선 인덱스 함수의 기본 문법을 알아야겠죠. 자, 고객 정보 시트로 가봅니다. 자, 고객 정보로 오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일단 여러분 이것을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봅니다. 아파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파트는 여기서부터 1층이라고 봅시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이 아파트 전체가 범위라면 한 층에 몇 가구가 살고 있죠? 그야 하나, 둘, 셋, 넷. 네, 1층에 4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그쵸?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1층에 103호. 쉽게. 103호 누가 살고 있죠? 103호에? 그야 서울 영등포구 살고 있죠. 그죠? 서울 영등포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104호는요? 010-1234-1234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거를 우리가 바로 인덱스 함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인덱스는 해보죠. 는 함수 이름이 뭐라고요? 인덱스. INDEX.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합니다. 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가로 엽니다. 자, array, 참고로 인덱스는 여러분 두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array, reference. 참고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위에 인덱스는 뭐냐면 아파트 한 동에서 몇 층 몇 호에 누가 사나 이거 구하는 거고, 밑에 거는 그럼 여러 동인가요? 예, 맞아요. 푸른마을 총 110동 모두 10개 동이 있습니다. 그럼 10개 동에 몇 번째 동에 몇 호에 누가 사나 이거 구하는 게 레퍼런스 이거예요. 아, 이해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파트 한 동이니까 첫 번째 거 array, row number, column number 요거. 근데 컬럼 넘버는 옵션인가 봐요. 대괄호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 맞아요. 필요하면 써도 되고 없으면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row number는 꼭 써줘야 돼요. 자, 그럼 array 범위 잡습니다. 아파트 동 전체 잡을게요. 아유, 예, 전체. 자, 이 범위에서 쉼표 찍습니다. 쉼표 찍고 여러분 몇 번째? 저는 103호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103호면은 1층이죠. 1층에 쉼표. 이게 row number예요. 쉼표 찍고 몇 열이요? 3호요. 세 번째 열. 1층에 3열.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데이터 내용 보여줘요? 서울 영등포구. 아, 이해돼요? 이게 인덱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범위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는 인덱스 가로 열고 나는 C의 5번지부터 C의 10번지만 잡았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파트에 여러분 그런 아파트 있죠. 한 층에 한 가구씩 살고 있는 아파트. 예. 그럼 여러분 한 층에 한 가구면은 1층에 누가 살아? 그러면 1층에 서윤진 씨가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rray 범위 잡고 쉼표 찍고 row number만 지정해 주면 돼요. 컬럼이 필요가 없어요. 한 개 열만 잡을 때는. 아, 그럼 제가 row number 뭐 잡을까요? 3층에 누가 살고 있지? 이것만 쓰고 가로 닫습니다. 엔터 꽝. 고민서 씨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겁니다. 아, 예.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번에는 는 인덱스 가로 열고 범위를 다 잡을게요. B의 5에서부터 2의 10번지 쉼표 찍고 나는 3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열에 대해서 여러분이 0이라고 썼어요. 컬럼 넘버 제로. 자, 가로 닫고 엔터를 쳐봅니다. 어때요? 와, 행 전체 값이 다 나오네요? 이게 바로 영역이에요. 와,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는 인덱스 아까 썼을 때 이 도움말에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범위는 다 잡았는데 이 전체를 잡았는데 열 번호를 안 써주고 0을 써주면 그 행 전체 값 모두를 리턴해서 돌려준다 이겁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인덱스예요. 우선 인덱스에 대한 개념 팍팍 이해가 되십니까? 됐어요. 끝. 예습 끝.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인덱스 함수가 이해가 됐다면 이 인덱스를 이용하여 고객 조회 작업 본격적으로 해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가 고객번호 2를 고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바로 2층에 있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를 어디에? 여기에 딱딱 표시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공식을 쓰면 될까요? 자, 용기를 내서 써볼까요? 참고로 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이름으로 지정해도 돼요. 요거. 네, 여러분이 얘를 계속 참조할 거다. 그럼 여기 범위를 어떻게? 전부 다 잡아도 되고 일부분만 잡아도 돼요. 다 잡을까요? 다 잡았어요. 잡고 여기에다가 이름 상자의 이름을 고객 목록 이렇게 쓰죠. 엔터 꽝. 됐어요. 자, 그럼 고객 목록에서 고객명은 2열이고 여기가 1열, 2열, 여기가 3열, 여기가 4열이에요. 그죠? 자, 그럼 고객조회에서 받는 분의 내용을 써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야 는 써야죠. 맞아요. 는 그리고요. 인덱스. 는 인덱스. 가로 열고 그리고요. 범위 고객 목록. 아, 이름 지정했지? 맞아요. 쉼표 찍고 로 넘버는요. 여러분 몇 층? 그렇죠. 몇 층은 바로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뭐를 고를지 모르니까 얘가 뭐를 고를 때마다 여기 셀 연결 번호 여기 요거 알려주고 있죠? 요걸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아, 됐죠? 그러면 쉼표 찍고 컬럼 넘버는요? 2열이에요. 고객 이름 2열이었죠, 아까? 네,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 꽝. 나오잖아요. 2층에 장소옷이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 연락처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연락처는요,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전체 범위를 다 안 잡아도 돼요. 내가 필요한 것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는 인덱스. 는 인덱스. 그 다음에 array, 범위 있죠. 범위를 나는 전화번호만 지금 가져오면 되니까 전화번호 범위 잡을래?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요? 예. 이거 번호 없는데요? 아, 여러분 이거랑 연결을 시키면 곤란해요. 그냥 이 자체에서 1행, 2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범위 잡고 쉼표 찍고 자, 그 다음에 고객 조회로 갑니다. 가서요. 몇 번째 행, 두 번째 행. 즉, 이 범위 잡은 곳 안에서 지금 사용자가 두 번째 행을 원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범위를 한 개 열만 잡았으니까 열 번호, 컬럼 넘버 이거 생략해도 되지요? 돼요. 그럼 선생님 콤마하고 1 써도 됩니까? 써도 돼요. 근데 나 홀로 1층에 살고 나 홀로 2층에 살면은 굳이 101호 201호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가로 닫고 엔터 꽝 나와요. 431 431 맞죠? 자, 그럼 어디 해봅시다. 이제 나 마음 바뀌었어. 자, 고객번호 5번 고객번호 이름하고 연락처 알려주세요. 그럼 누르면 어때요? 어때요? 이야, 좋다. 그럼요. 바로 이게 뭡니까? 인덱스 함수의 강점이에요. 이렇게. 좋다. 이게 조회자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 숫자가 이것만 나오면 되지 얘까지 나오면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엔진은 얘가 엔진이에요. 그죠? 얘가 있음으로써 여러분이 몇 번째 행에 위치한 애를 가져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이해가 핵심인지 알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얘는 어디까지나 위치만 그 화면에서 사용자가 고르게끔 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실제 엔진은 얘. 근데 얘는 일단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똑같은 숫자가 양 옆에 있으면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얘는 조용히 흰색으로 글씨를 바꿔요. 깜짝 같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고객 조회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 인덱스 함수에 아까 여러 동에서 이렇게 조회하는 것도 된다면서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지점 매출액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점이 서울 지점, 부산 지점, 대구 지점, 인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들 중에서 어느 지점에 매출액을 확인하고 싶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4개 지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곧바로 그냥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함수 이름이 뭐예요? 인덱스예요. 인덱스 가로 열어요. 그 다음 레퍼런스 범위가 어때요? 여기 아파트 4동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가로를 한 번 더 열어요. 열어서 서울 지점 범위 짠짠짠 됐죠? 쉼표 찍고 그 다음은요. 부산 지점 범위 잡으세요. 짠짠짠 또 쉼표 찍어요. 그 다음은요. 저기 대구 지점 범위 잡아요. 짠짠짠 쉼표 찍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인천 지점 범위 들어갑니다. 짠짠짠 여기까지가 레퍼런스 영역 가로 닫고요. 자, 쉼표 찍고 자, 이들 생김새 똑같죠? 자, 저는 궁금한 게 5월 달의 매출액을 알고 싶습니다. 5월 쉼표 찍고 자, 여기도 보면 컬럼 넘버가 어때요? 옵션이죠? 자,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나는 5월의 매출액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1호입니까? 2호입니까? 2호. 똑같죠? 그리고 마지막에 근데 몇 동이야? 말해봐. 몇 동에 5월 매출액을 알고 싶은 거야? 이거죠. 2동이에요. 그럼 뭡니까? 부산 지점 우리가 2번째 레퍼런스 영역 잡은 거 아시죠? 이렇게 동 번호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 지점의 5월 매출액인 19가 나오게 돼요. 정말인가요? 예, 가로 닫고 엔터 꽝 치면은 19. 와, 신기하네요. 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덱스 함수를 우선 먼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 여기서 하나 안에서 잡을 때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의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들 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을 때 쓰면 좋아요. 그 많은 영역에서 일부 이렇게 영역을 잡고 이 파트 중에 몇 번째 파트에 몇 행 데이터가 궁금하다. 그럴 때는 바로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인덱스 함수에 대해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